자, 우리가 이모티콘 캐릭터 제작에 앞서서 공통적인 캐릭터 일러스트 만드는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자, 공통적으로 캐릭터 일러스트를 만드실 때는 맨 처음에 러프 스케치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러프 스케치는 좀 지저분한 선도 자유롭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선화를 만들면서 선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선 정리 후에는 기본 색상을 입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을 하나씩 입혀가면서 색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색묘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 선도 정리하고 색도 조금 다듬으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리와 보정 합성을 통해서 하나의 일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모티콘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캐릭터 기본 드로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누르시고 스크린 크기로 일단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는데요. 여기에 반을 한번 갈라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아래에다가 눈을 2개 붙여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로 방향에 하나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여러분들 캐릭터 그리실 때 이렇게 가이드선을 중앙에 그리시면 여기 점 보이시죠? 가운데 점이 얘가 시선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 하셨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고요. 자, 내가 이렇게 위쪽을 갈랐을 때, 자, 눈이 여기에 있다 라고 붙이시면 좀 더 방향성을 좀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반을 갈라서 이렇게 눈의 위치를 잡으시거나, 그 다음에 이마의 위치, 뭐 머리카락을 이렇게 입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입히셔서 제작하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을 이렇게 가르시면 우리가 쉽게 가이드 삼아서 제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정면, 옆면, 뭐 이런 식으로요. 캐릭터를 한번 내가 창작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캐릭터가 만약에 이쪽 위를 보고 있다라고 설정하셨을 때는 이렇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눈의 위치, 자, 놀란 표정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몸통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렇게 흐름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운데 점을 설정하시고 그려주시면 몸통의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자세인데 이렇게 눌렀는데 몸은 이쪽 방향을 바라보게 그려볼게요. 자, 시선은 이쪽을 바라보지만 몸은 이쪽을 바라보는 장면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드로잉 하실 때 선생님들이 잘 안 잡힌다 하실 때는 원을 먼저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모노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스케치로 바꿔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포즈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잘 모르겠는 포즈를 러프하게 한번 잡으시는 거예요. 몸통도 마찬가지로 동글동글한 거 하나 그려주시고, 만약에 가슴배 골반을 나눠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2개 겹쳐서 그려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가슴, 배, 골반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앙을 이런 식으로 중심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흐름선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둥글둥글한 도형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러프 스케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맨 처음에 형태나 덩어리를 잡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러프 스케치가 끝나신 분들은 이 불투명도를 낮춰주시고 더하기를 누르셔서 여기다가 선 정리랑 이름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시고요. 를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서예의 모노라인을 가지고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프 스케치 꺼보시면 이렇게만 남죠. 캐릭터 제작하실 때 단축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한데요. 우리가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긴 모양을 볼 수가 있지만 팔을 점점 앞으로 드실 때는 점점점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짧아지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기둥이라는 단순화된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이렇게 쭉 그냥 펼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긴
원기둥이겠지만요. 점점 우리가 앞을 볼 때는 밑면이 많이 보이는 이런 형태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짧아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단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축이라는 개념을 잘 아시고 제작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지금 앉아있는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인체의 요 흐름들을 잘 파악하시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몸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중앙에 있는 흐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읽어두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했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흐름들 또는 동작의 특이한 이런 흐름들 가운데 있는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도용할 수 있겠고, 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지만 이렇게 좁아지는 원기둥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세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그림을 그리시는데 조금 더 동작 표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양을 잡으실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형화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러프 스케치, 거친 스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으시고, 두 번째는 선 정리를 통해서 깔끔한 캐릭터를 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캐릭터를 기획할 때 우리가 단순화 도형화도 있지만 어떤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 앱이 있습니다. 이 핀테레스트라는 앱인데요. 핀테레스트 앱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이제 까시는 게 좋은데 앱스토어 가셔서 그래서 핀테레스트라고 치시고요. 검색 눌러주시면, 자, 핀테레스트라는 사이트 앱이 이렇게 핀테레스트 앱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고양이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단에 보시면 검색할 수 있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캐릭터화 시킨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을 그리면 좋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단순화된 디자인된 그 캐릭터도 있지만 사진으로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다운로드 해볼까요? 자, 다운로드 하실 때는 상단에 점 3개 누르시고요. 이미지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시고, 자, 나오신 다음에 프로크리에이터 가셔서, 자, 한번 다 끄고, 여기 위에다가 더하기 버튼 눌러서 상단 요거 누르시고, 자, 추가 캔버스 옆에 있는 사진 삽입하기 눌러주시면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배치해 보시는 거예요.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배치해 주시고 전체 모습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막혀져 있죠. 이러실 때는 우리 아이패드 설정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손쉬운 사용이라고 있어요. 여기 손쉬운 사용에 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치 부분 가셔서 어시스티브 터치를 요거를 꺼져 있는데요. 켬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까만색이 이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껐다 켰다 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스크린 캡처가 되는데, 자, 사용자 동작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저는 스크린샷을 해놨거든요. 스크린샷 체크하시고 이렇게 뒤로 가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처 눌러주면 캡처가 됩니다. 이런 것도 귀엽죠? 눌러볼게요. 점 3개 누르시고 이미지 다운로드, 여기서 사진 삽입하기, 이 녀석 방금 받은 거 가져오시고 위에다 배치. 이렇게 크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잘라내 볼게요. 올가미 직사각형 선택을 이렇게 해볼게요. 색상 채우기는 꺼주시고, 자, 다시 이렇게 누르셔서 이 상태에서 자르기 해버리시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니까 선택해 보면 요것만 남았죠. 여기 위에다가 잘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러프 스케치를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누르시고 맨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러프 스케치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러프 스케치. 자, 다 가져오셨으면 맨 처음에는 여기서 스케치에서 연필 가지고, 저는 그냥 프로크리에이터 연필로 써볼게요. 연필을 가지고 덩어리 잡는 연습부터 해보는 거예요. 처음 원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퍼져 있죠.
퍼지게 한번 여러 번 지저분하게 그려도 되니까요. 네, 중심선 한번 살펴볼까요? 코인데 중심선이니까 여기가 중심선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눈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눈. 자, 코 있는 부분도 고양이는 주둥이가 짧잖아요. 짧게 코, 그 다음에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선의 방향 잡기. 눈이 있는 부분이요. 귀. 자, 몸통은 얘도 마찬가지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돼요. 요 가운데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그림에는. 모든 그림은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있는 흐름선을 먼저 한번 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로 잡아보는 거예요. 두 개. 하나. 팔이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팔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먼저 형태를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게 훨씬 더 연습할 때, 손 풀 때도 좋고요. 자, 이번에는 요런 고양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의 흐름선을 먼저 파악해 주시고, 동그라미, 얘는 좀 약간 위에서 찍은 거잖아요. 이 정도, 음, 위. 자, 먼저 흐름선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동글뱅이.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얘를 한번 불투명하게 놓고요. 자, 한번 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더하기 누르시고, 이름 변경, 선 정리. 이렇게 선 정리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서예의 모노라인을 가지고, 이거 그리실 때도 여기 브러쉬에 있는 여기 퍼센테이지를 잘 조절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되실 때 내가 3%로 했으면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딸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러프한 게 그린 거 외곽선만 잘만 이렇게 따주셔도 형태가 재밌게 나와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밑그림 스케치가 끝나셨으면, 자, 러프한 거는 꺼주시고요. 이렇게 단순한 선만 남잖아요. 이 단순한 선만 남은 거에서 한 번 더 단순화 시켜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캐릭터 맨 처음에 스케치 하실 때 덩어리감을 꼭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단순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단순화를 하실 때도 약간 단순한 도형의 느낌 이런 거를 잘 표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도형 느낌으로 일단은 러프 스케치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 정리를 통해서 다듬어 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지 스케치가 끝나서 내 캐릭터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다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기획이 필요한데요. 내 이모티콘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캐릭터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모티콘 샵에 방문하셔가지고 기획하고 있는 캐릭터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24개의 캐릭터가 통일성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을 치신 다음에 여기다 하나씩 이제 옮겨가면서 통일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들을 하나씩 다 넣으신 다음에 머리가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수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글씨도 한번 써보시고 기획을 한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크린 크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갤러리에 캔버스에 가시면 그리기 가이드라고 있어요. 그리기 가이드 키시고 그리기 가이드 편집을 눌러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그리기 도움받기가 있습니다. 체크를 올려주시면 네모칸을 따라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완료 눌러주시고요. 색상은 블랙으로 해놓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네 칸씩 한번 저는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칸씩 기준으로
자, 이제 러프 스케치가 끝나셨으면 선 정리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올가미 툴 누르시고 내가 옮길 그림을 이렇게 감싸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작 부분에 가신 다음에 추가 부분에 복사하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이렇게 올가미 쳤던 부분이 복사가 됩니다. 갤러리 나가시고 우리가 칸 만든 거 있잖아요. 칸 만든 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동작 누르시고요. 붙여넣기 누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개 정도 넣으시면 24개 정도가 여기에 이렇게 다 이미지가 배치가 되게 되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다시 수정할 때 여기다가 수정할 수 있는 칸을 비워 두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이미지를 구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정을, 자, 여기 보시면은 머리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키워주시고 몸을 좀 작게 한다든지 눈물이 밖으로 나가는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제 한 번 더 수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아니면 좀 더 귀엽게 더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러프 스케치를 잡으실 때도 자, 먼저 러프 스케치를 하신 후에 그죠? 그 다음에 선 정리 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 2개를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프 스케치 또 하나 하시고요. 선 정리 하시고 또 꺼주시고 러프 스케치 한번 하시고 또 꺼주시는데 지금 여기에 총 캐릭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씩 잡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8개씩 3개니까 2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기준으로 24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몇 개의 이모티콘을 제작할지를 생각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씨로부터 시작할 수 있죠. 메시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 8개씩 큰 또 소주제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더 작은 메시지를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적으셨다면 러프 스케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왼쪽에는 러프 스케치, 오른쪽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획들을 같이 해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이 러프 스케치가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을 잘 잡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이모티콘을 제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요. 색상을 넣으실 때는 이제 참고할 만한 색상 사이트가 컬러 헌트라는 곳이 있어요. 컬러 헌트라고 적어 보시고 컬러 헌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색 정보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나는 파스텔 톤이 좋다. 파스텔 톤 누르시면 이렇게 색 조합들이 쭉 나와요. 내가 회색 톤이 좋다면 한번 누르시고요. 새 탭에서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운데 보면 이미지라고 써져 있죠. 이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제 꼭 누르시고요. 자, 이미 포토의 저장이라고 있죠. 포토의 저장 누르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자, 컬러헌트에서 받아오신 이미지 샘플 가지고 오실 때는 여기서 사진 삽입하기 누르셔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일단 파일 삽입하기를 다시 눌러볼게요. 파일 삽입하기를 누른 다음에 나의 아이패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크롬으로 만약에 받으셨으면 크롬 안에 이렇게 색상 정보가 다 들어와 있을 거고요. 네이버 웨일에서 받으셨으면 네이버 웨일로 가셔서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색상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있는 가져와서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색상을 입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내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색상이. 색상을 한번 이런 데 입혀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입혀보시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색 조합을 좀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자료 중에 보면 색감이 좀 이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이런 식으로 색감을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세요. 색감이 이쁜지 잘 어울리는지. 색상 하실 때 이제 유사색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서 명도 채도를 조절하셔서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좀 더 어두운 색상을 같이 섞어주면 부드럽게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어울리게 됩니다. 표 보시면 여기 하모니라는 곳이 있어요. 하모니는 이렇게 돌리시면은 반대편에 보색이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 보색을 활용하셔서 눈에 확 띄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보색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 팔레트 보시면 팔레트에 여기 저희 보시면 올빼미라는 저 캐릭터에 사용했던 색상들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모아놓으시는 방법은 여기 더하기 누르시고 새로운 팔레트 생성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한 번만 콕 찍어주시면 방금 사용했던 이 색깔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팔레트는 다른 용지를 만든다고 하시더라도 갤러리 나간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여기 색상의 팔레트는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편하고요. 활용하셔서 캐릭터 색상을 채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후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크게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실 때는 더하기 누르시고요. 여기 제목 없는 캔버스를, 사용자 지정 캔버스를 이용해서 1000에 1000 이렇게 놓고 먼저 창작을 눌러주는 거예요. DPI도 그냥 두시고 창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미지가 작죠. 키워 주신 다음에 글자 넣을 부분도 공간을 비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뉴 레이어, 자, 이렇게 투명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선을 따면서 깨끗하게 선을 제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다 따셨으면은 레이어에서 더하기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름 변경, 자, 색이라는 레이어 하나 따로 만들어 주시고 색은 항상 선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이 선택되는 상태에서 가끔 가다가 여기 선에다가 이제 색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잠가 주시면 이렇게 잠금 표시가 됩니다. 선에서 그냥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색을 선택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봤던 팔레트에 가셔서 내가 지정해놨던 색을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색칠하실 때 이 위쪽에 있는 이 선 부분에 레퍼런스를 걸어주시면 한꺼번에 집어넣기가 편해요. 이렇게 색 다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먼저 색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다음에 그립붓기를 통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 레퍼런스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다가 색을 그냥 레퍼런스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외곽선을 한번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은 잘 들어갑니다.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칠하실 때도 항상 뒤에 있는 배경 색상을 빼주시고 하셔야 돼요. 뒤에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곳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색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빈 곳들은 스포를 통해서 꼼꼼하게 잘 안 칠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꼼꼼하게 이렇게 칠해 주시고 자, 우리가 1000에 1000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설정에 가보시면 자, 360에 지금 360이죠. 이게 최종 제출하기 전의 파일인데요. 얘는 조금 확대해도요. 이렇게 깨져 보입니다. 깨져 보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000에 1000에 35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제작하신 다음에 나중에 최종 제출할 때 여기 캔버스 리샘플링 체크하시고 여기서 360에 360 DPI 72로 하셔가지고 변환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환하기 전에 이 1000에 1000짜리는 좀 보존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선택 누르셔서 얘를 복제해 주신 다음에 얘를 잘라당기는 크기 변경 설정 가셔서 리샘플링 먼저 눌러주시고 360에 360 DPI 72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이렇게 깨져 보이죠? 여기 작게 하시면은 깨져 보이게 됩니다. 실제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은 이렇게 꺼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캐릭터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모티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